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미국 시장의 모든 것을 풀어주는 또 최일호 상무 모시고 오늘 채플미 여민함 컨버전스 특집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또 많이 좀 빠지고 또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지금 주간이라서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많이 빠졌어요. 네, 어제 시장 대체로 다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02%, S&P 500 마이너스 1.58%, 나스닥 마이너스 1.98%, 그리고 중소형 또 러셀 2000이 마이너스 2.4%나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3.37% 크게 하락을 했고, 또 어제는 전업종, 11개 전업종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네. 일부러 순서를 나열한 것도 아닌데 다우,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순서 위에서부터 네, 아래로 그렇습니다. 갈수록 많이 빠졌네요. 네. 네, 전업종이 다 빠졌고 어제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뭐 업종별로도 IT라든지 자유소비재, 소재 이런 섹터들이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뭐 헬스케어 쪽이나 금융,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에너지 대체로 1%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리 쪽 보시면 10년물이 한 9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10년물이 3.4% 그리고 2년물이 13bp 하락하면서 3.9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 깨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깨졌습니다. 이 금리만 보면 일단은 무슨 경기 침체 뭐 이런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은행주가 약간 시장 분위기도 안 좋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어제 자료에는 없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거의 한 50%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또 금융주 쪽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뭐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블랙록 다 2% 넘게 하락을 했고, 그렇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3.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 그래도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13% 가까이 올라 있고 S&P 500이 6% 올라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지금 연초 이후 마이너스 13%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JP 모건 제외하고는 블랙록이라든지 뭐 다 지금 연초 이후 마이너스 나오고 있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제가 차트를 좀 전에 보고 왔는데 지금 8달러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점이 220불이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220불이 8달러 갔으니까 마이너스 96%. 예. 참 순식간에 주가가 96%나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은행 쪽 금융 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간헐적으로 이제 지방 은행 중에서 좀 취약한 애들의 어떤 상태가 완전히 개선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환율에 지금 1,330원이 넘는 이 환율은 아직까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것도 넘어갔으니까 그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예, 그런 얘기를 좀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종의 주가는 어땠습니까? 일단 빅테크 쪽 보시면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엔비디아 다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 한 마이너스 0.94% 그리고 테슬라도 한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고 넷플릭스도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 빅테크들 뭐 금융 쪽도 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쪽도 또 크게 하락을 했는데 TSMC가 마이너스 한 2.8%, AMD가 또한 마이너스 4.3%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 쪽도 GM 마이너스 4%, 포드 마이너스 2%, 루시드나 리비안 다 마이너스 한 각각 3.7, 2.9 정도 기록을 했고 또 리오프닝 쪽에서 뭐 카니발, 델타, 라스베가스 샌즈, 에어비앤비 다 2, 3%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었고요. 네. 뭐 빅테크, 금융, 반도체, 리오프닝, 자동차, 뭐 에너지 다 그렇게 좋지 않았고 반면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대형주들은 어제 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섹터 쪽으로 보시면은 헬스케어도 어제는 하락을 하면서 뭐 방어 섹터니 IT니 다 같이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만든 이 표를 보면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호언이 좀 보인다 했잖아요. 네, 지지난주부터 봅니까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방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느껴졌는데 어제도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플러스가 나오고 필수 소비재 PNG인가요? 이게 프로스트라인 예, 그렇습니다. PNG입니다. 그 강보합이 나오고 이런 모습. 그리고 금리가 빠지면 그 전에는 빅테크들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빠지는데 오히려 빅테크가 같이 빠져요, 그죠? 그런 모습인데 GM이 어제 마이너스 4%, 루시드 마이너스 3.7, 리비안 마이너스 3% 하면서 전부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우리 현대차가 어제 하루에만 4.5% 이상 올랐어요. 예. 그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가 연초 이후로 지금 33%, 기아차가 46%.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상문이 혹시 현대 기아차의 어제 실적 발표 보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높아진 예상치를 더 상회했더라고요. 야, 참.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좋게 나올 거라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예. 그것보다 더 좋게 나온 거네요. 예,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강이 예. 됐고요. 오늘 기아 실적 발표하는데 기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기아는 오늘 발표하는군요. 예. 어제 현대차가 보니까 매출 1Q가 나온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7%나 늘어났더라고요. 예.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은 86% 예. 플러스 나면서 3조 6천억 가까이 나오고 OPM이 중요한데 OPM이 3.1%포인트 늘어나면서 9.5를 찍었어요. 기아는 오늘 10% 넘는 걸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현대차 영업이익이 높아진 예상치가 3.2조였거든요. 근데 3조 6천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아무튼 미국 시장의 포드나 GM의 주가를 보면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참 선전하고 있다. 이 난국에 그죠? 참 잘하고 있다. 사실 신문을 보면 현대기아차 늘 잘하고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현대차가 저점을 기록을 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를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건데 펀더멘탈의 흐름은 계속 우상향이었던 게 최근에 반영이 되면서 연초 이후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 시장의 어제 특징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경제 지표도 몇 가지 좀 있었는데 경제 지표 말씀을 좋은 게 드릴까요? 있죠. 예. 어제 한 3가지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해주는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이번에 MOM으로 보시면 0.06%, 지난달이 마이너스였고 컨센도 마이너스였는데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YY도 보시면 0.4% 정도였고 컨센서스로도 주택 가격 지수가 조금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랐습니다. 주택 가격 지수가 조금 올랐는데요. 사진 1번이랑 2번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1번에서는 주택 가격 지수 추이인데 근데 요번에 발표된 게 2월치입니다. 2월달 치여가지고 한 2-3달 정도 늦어서 이게 뭐 적시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택 가격이 8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사진 2번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택 가격을 지역별로 나눈 거인데 가장 우측에가 YY 체인지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것들을 다 파란색 박스를 쳐 놓았는데 아래에서부터 보시면은 이 샌프란시스코가 전년 동기 대비 주택 가격이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아래에 시애틀이 한 마이너스 9.3 그리고 뭐 샌디에고가 마이너스 4.1% 포틀랜드가 마이너스 3.2 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쳐 놓은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S&P의 주택가격 지수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을 좀 했거든요. 8개월 만에 그래도 반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추이가 지난 한 3Q 때 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랬던 적이 이제 과거에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뭐 집이 완전히 매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그죠? 미국에 for sale 해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게 많이 이제 발견됐을 때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다가 2010년, 11년에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었다 그죠? 근데 10년, 11년도가 이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한 4%까지 급등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으면서 주가가 다우가 8월 달에 한번 급락을 했었는데 12년부터 13년 어떤 이유로 주가가 올랐을까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금리가 그때 이제 좀 빠지면서 약간 남유럽 위기도 터지면서 약간 글로벌하게 경제 위기감이 되게 고조됐던 게 12, 13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12, 13에 그리고 우리가 12, 13, 14년도에 우리나라 조선, 건설 뭐 다 안 좋고 집값은 12, 13년도까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가격이 거의 고점 대비 한 30% 빠졌었거든요. 그랬던 데인데 왜 주가는 12, 13년도에도 굉장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는 있는데 주택가격 지수가 그때 플러스로 돌아섰었네요. 좋은 데이터를 가져오셨고 앞으로도 좀 팔로우업을 계속 해주세요. 예, 주택가격 지수가 여기서 12년처럼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계속 해주시고 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예, 이번에는 3월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인데요. 68.3만 건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63.2만 건인데 컨센보다 높게 나왔고 지난달에 62.3만 건이었는데 컨센과 전월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늘었다라는 건데 사진 3번에서 보시면은 이제 MOM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 9.6%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판매 건수가 늘었는데 왜 늘었냐라고 보시면 사진 4번에 주택 공급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주택을 많이 사면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늘었는데 그리고 모기지 금리도 조금 둔화가 최근에 또 됐었던 모습이 나왔거든요. 사진 5번에 이제 빨간색 선은 고정 모기지 금리 추이입니다. 이게 내려가면 금리가 높아지는 거고요. 빨간색 선이 올라오면 금리가 낮아지는 건데 최근에 금리가 낮아졌다가 다시 약간 금리도 올라오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낮아지면서 이 약간 파란색 선, 검은색 선은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추이인데 이 빨간색 선이 올라오면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늘어난다 이런 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또 사진 3번을 보니까 또 좋은 걸 하나 발견을 한 게 이 파란색 선이 뭐죠? YOY입니다. YOY 예, YOY 신규 입니다. 주택 판매 건수 인데 지금은 YOY로 21년, 22년도에는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YOY로. 21년 6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고점 치고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면 이 플러스로 돌아선 게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로 확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올랐던 기억이 나서 이 그래프도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코스피에 약간 동행 또는 선행성이 있어요. 저거 보니까 2017년 말에 고점 치고 이렇게 2018년 말에 저점 치고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하고 그죠? 좋은 데이터를 하나 또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4월달 예비치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왔는데요.
예, 컨센서스와 지난달이 104였는데 이번에 101.3으로 나오면서 네. 소비자 신뢰지수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진 6번에서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 선이 소비자 신뢰지수 현재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향후의 기대지수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지수나 이 빨간색 이 기대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3월달 그 금융사태 이런 것들 좀 지나가고 4월달로 넘어오면서 현재 상황도 좀 안 좋고 앞으로도 조금 안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함께 발표를 해주는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6.2%가 나오면서 지난 달과 뭐 거의 동일하게 나오면서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멘트 쪽에서 좀 봤더니 소비자들은 내구재에 대한 구매를 미루고 있다. 조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뭐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가전제품 뭐 이쪽으로의 이런 구매는 미루고 있다든지 구매는 좀 줄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도 우리나라 코스피 모양하고 예, 또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럼 다음에 특징 종목 네.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장 전에 맥도날드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 주가는 0.58%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를 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로는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직영점이 있고요.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하는 매장이 있는데 전부 직영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직영점 매출은 한 2.2빌리언, 프랜차이즈는 한 3.6빌리언 정도가 나왔고 미국에서 3개 분기 연속으로 수요가 강했는데 가격을 올린 뒤에는 수요 둔화세가 약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1.5배 더 많군요.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을 올린 뒤에 수요 둔화세가 보이고는 있지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죠? 네, 동일 그렇습니다. 매장 매출이 13%나 이제 네. 증가를 했네요. 이게 물가가 높아지니까 외식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맥도날드 가서 먹는 건가? 여기에는 이제 P하고 Q가 있을 텐데요. 네. 네. 가격도 오르고 수요도 견조했고. 예. 뭐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코카콜라에서도 가격을 한 10% 넘게 인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아래에 뭐 치폴레라든지 펩시 또 네. 실적 발표 내용 자료 준비했는데 거의 다 한 10% 정도씩 가격을 올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펩시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이제 펩시는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장전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고 EPS는 1.5달러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펩시 이번 분기에 올가닉한 성장률은 한 14%, 영업이익률은 한 15% 정도 기록을 했고요. 볼륨 쪽에서 보시면은 식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정도 이제 줄었지만 음료는 전년 대비 한 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가격을 16%나 전년 대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네. 오르네. 식품 자체가 그 매출 총 양은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예. 가격을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펩시가 무슨 식품을 파나 잠깐 궁금한데요. 사업부별 브레이크다운 말씀드리면 이제 프리토 레이스 그 감자칩 네, 레이스. 네네. 그게 펩시에서 예. 만드는 거군요. 네. 네, 많이 그게- 먹었는데. 예. 그게 전체 매출이 한 18빌리언인데 이 레이스가 한 5.6 정도 됩니다. 한 30% 되는 것 같고요. 또 펩시 음료가 한 5.8빌리언. 대체로 사업부별로도 보시면은 컨센을 상해 수준으로 나왔고, 네, 뭐 지역별로도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 아프리카, 중동, 뭐 아시아 이쪽에서도 대체로 다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올가닉하게 성장률을 한 6%에서 8%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했고요. 또 네. EPS 같은 경우도 8%에서 9%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코멘트로는 25년까지 모든 제품의 포장을
100% 재활용 가능한 이런 친환경적인 것들로 만든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맥도날드에서 먹던 버거킹에서 먹던 항상 뭐 콜라 같이 먹으니까 그죠? 네. 예.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나 펩시나 코카콜라의 매출은 거의 방향성이 같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GM이 많이 빠졌는데 예.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한 4% 정도 하락했습니다. 매출액이나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회사의 EBIT 마진이 한 9.5%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사업부별로 보시면 자동차 쪽에서의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2% 증가를 해서 이쪽도 상당히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매출이 기존에는 한 10.5에서 12.5 정도를 전망했는데 네. 상향 조정을 하면서 11에서 13으로 봤고요. EPS도 6달러에서 7달러 정도 전망을 했는데 네. 이번에 6.35에서 7.35로 가이던스도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예상보다 강력한 수요와 고가 차량 판매 증가로 1분기 실적이 내부 사업 계획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고 이번 분기에도 자신감이 있다. 테슬라 가격 인하가 GM에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삼성 SDI랑 3빌리언 규모의 배터리 셀 생산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26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내용만 쭉 보면 네.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적진 않았는데 네. 쉐보레 볼트 모델 뭐 이거를 또 생산 중단한다 이런 내용은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볼트 모델. 네.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그때 당시 녹색 성장 그린 그로스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미국에서 자동차 전기차 제일 먼저 나온 게 볼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주행거리가 110km인가 150km를 안 넘어가지고 야 저거 타고 가다가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충전소도 많지 않을 때고 굉장히 완속 충전이기 때문에 저걸 사람들이 살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장 먼저 전기차를 상용화해서 좀 출시를 미국에서 했지만 이제 단종되는군요. 그렇죠. 아예 생산 안 한다는 거죠. 예, 2016년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하고요. 2016년에 예. 아예 새 판을 짜려고 예. 단종시킨다고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CMG인데요. 치폴레입니다. 치폴레이고 아, 치폴레요? 예, 예. CMG가 티커이고요. 어제 주가는 마이너스 0.94% 정도 하락했지만 시간 외에서는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고 EPS는 10.5달러로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15.5%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메뉴 가격을 한 10% 정도 인상을 했음에도 수요가 강력하고 이번 분기에는 41개의 매장을 신규로 오픈했고 그 중에서 34개 정도는 드라이브 스루가 같이 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폴레에도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 저도 드라이브 네. 스루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매출이 어떻게 뭐 17%나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치폴레를 볼 때마다 이게 멕시칸 푸드잖아요. 우리가 최 장모님도 뭐 예. 미국에 가 계셨고 예. 남궁재님도 호주에 호주에 오래 있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사실 우리 같은 좀 학생으로 가면 서민이잖아요. 예. 네, 서민이 먹을 게 피자, 햄버거, 그다음에 타코 맞아요. 서브웨이. 네, 서브웨이 한데 처음에는 와퍼나 이런 거 많이 먹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타코, 브리또를 되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브리또를 보면 약간 우리나라 음식하고 좀 비슷해요. 네, 팥도 좀 들어가고 그 맛이 뭐 이렇게 강하지 않고 좀 약간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치폴레가 미국에서 굉장히 자리를 주식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치폴레가 상당히 나쁘지 않고 그 주가가 그동안에 신고가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아, 예, 맞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었고요. 그렇죠. 연초 52주 신고가에도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예. 52주 신고가 22종목에도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기사를 보니까 트래픽이 그러니까 손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었거든요. 치폴레를요? 치폴레는 아닌데 그 브리토나 타코인데 또 이제 고소득층의 사람들도 오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되게 담백해가지고 저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는 근데 7.8%나 지금 오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업 예, 비자입니다. 비자는 어제 마이너스 한 1.36% 정도 하락을 했고 시간 외에서는 1%대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68%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는 거의 리오프닝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네. 확인하는 약간 그런 용도 그런 네.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이 크로스 보더 이 해외 결제액이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를 했고 네. 컨센서스가 20% 정도였는데 이것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의 그 결제 수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전체 결제액이 3.6조 달러 나오면서 전년 대비 9% 증가를 했습니다. CEO는 이제 거시경제부 이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비자는 이런 환경을 잘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마존의 매출 성장을 어제 최성훈 체크해 보면서 아마존의 매출 성장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랑 굉장히 연동성이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결제를 할 때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비자 카드에 있는 매출 성장도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어쨌든 결제는 카드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미국의 카드 사용률의 그 페네트레이션이 50%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 좀. 예, 우리는 웬만하면 다 카드로 카드죠. 하는데 미국엔 캐시도 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침투율만 계속 꾸준히 높여간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시장 매출하고 더불어서 성장성이 뭐 아직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빅테크도 어제 다 빠졌는데 구글도 2% 빠졌는데 시간에서는 또 플러스 나오고 있어요. 예, 시간에서는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구글 그 매출액이 한 69.8 빌리언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를 했고요. EPS는 1.17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5% 정도 기록을 했고 사업부를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시면 구글의 광고 매출이 한 55빌리언 그리고 유튜브 광고 매출이 6.7빌리언 그리고 구글 등 여러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한 7.4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인라인하게 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게 있는데 한 62빌리언 정도 나오면서 컨센서스인 61.3빌리언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7.45빌리언 나왔는데 이번에 첫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구글 실적 발표에서 별다른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자사주 매입 신규로 또 승인을 했고요. 70빌리언. 그래요? 예, 70빌리언 승인을 하면서 이 클래스 A 주식이랑 C 주식 같이 승인을 했습니다. 또 그 전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 전체 인력에서 6% 약 한 12,000명 정도 이렇게 해고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뭐 바드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2,000명이 6%니까 전체 직원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구글하고 계속 이 AI에서 경쟁을 벌이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제 실적 발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장 끝나고 나왔고요. 구글 같은 경우 좀 추가를 하자면 지금 상시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상시? 예, 구조 조정이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데 이제 인력 구조 조정도 하고 사무실 공간도 구조 조정을 하는데 1분기에 그 구조 조정 비용으로
2.6빌리언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직을 최적화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이 빠지면 아파 이러는데 예. 그게 아니라 나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어. 그런 거야. 약간 그런 예, 개념인가요? 그런 느낌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AI 경쟁을 마이크로소프트랑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딥마인드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제 좀 그 조직 강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인력들도 보내고 네, 필요 없는 인력들은 좀 구조조정하고 그런 노력들을 좀 지속하고 있어서 이 그림을 좀 어느 정도 좀 그려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가장 뭐 인상적으로 본 거는 지금까지 클라우드에서 이익을 낸 적이 없잖아요. 예. 이번 첫 이익을 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예, 클라우드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그게 좀 상징적인 것 같고 다만 그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보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1분기에 했는데 시장 예상은 한 8.8빌리언 정도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한 6.3빌리언 정도로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캐펙스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연관이 깊기 때문에 중요한데 약간 모든 그 비용들을 좀 축소하는 그런 단계에서 약간 최적화된 이후에 좀 더 집중할 거는 집중하고 그러지 않을 것은 좀 그렇지 않아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캐펙스가 그만큼 줄은 게 이번 1Q에 그랬다는 거죠? 예, 1Q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캐펙스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반도체를 생산을 해놨는데 예. 실제로 그만큼 또 안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예상은 한 8빌리언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안 한 거죠. 좀 오히려 적게 한 거죠. 근데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결이 다른 게 얘네는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캐펙스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두 회사 간에 AI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구글의 딥마인드 얘기하니까 예. 맞아. 그 알파고 하면서 예. 벌써 10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세돌 기사랑 봐도 어떤 게 2014년이었던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게 구글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챗GPT 때문에 좀 까먹고 있었는데 일단은 인력 구조 조정도 하면서 그쪽을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간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장중에는 2.25% 빠졌는데 지금 시간에서 8%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거예요. 예,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고 이 두 회사가 그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계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미국 시장에서 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은행에 대한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아서 했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거는 예상보다 잘 나왔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한 거는 환율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 분기에 높은 한 자릿수의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뭐 한 5% 내외 그 밑으로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 영향으로 인한 약간 그 부정적인 부분은 좀 제거되는 것 같고요.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2트릴리언 정도인데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3Q 실적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말에 기획 결산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3Q 실적을 하는데 매출은 크게 세 부분인데 기업 생산성 부문하고 클라우드 부문하고 개인 컴퓨팅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하나하나 실제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부문별로 추정해 놓은 컨센서스하고 실제 실적을 다 뜯어봤는데 다 상회를 했더라고요. 일단 매출부터 보면은 52.86빌리언이 나왔고 컨센이 51.03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YOY로는 7% 정도 늘었는데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한 2-3%의 매출 증가에 그칠 걸로 저희가 그 컨센이 형성된 거를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7%가 나오면서 컨센을 상회했고요.
환율 영향을 제거했을 때는 10% 정도로 회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문을 보면은 기업 생산성 부문에 17.5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 17.1빌리언을 상회했고 환율 제거 시에 15%의 성장을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잘 나온 거는 오피스 상용 제품하고 클라우드 매출이 오피스 365로 인해서 그 매출 성장이 을 기록했다고 하고 있고요. 링크드인도 YOY로 한 7%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인데 클라우드 부분은 뭐 항상 잘 나오는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16% 정도 YOY로 증가를 해서 22빌리언을 기록을 했고요. 애저하고 기타 클라우드 다 17%, 뭐 27%,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클라우드가 되게 좋네요. 아까도 구글도 처음으로 클라우드에서 흑자 났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 수치가 예전에 클라우드 쪽 매출 성장보다는 조금 슬로잉 다운해진 수치입니다. 그러겠네. 예전에는 보통 한 30에서 35% 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개인 컴퓨팅 부분이 좀 부진한데 전체 매출 52빌리언 중에서 한 13빌리언을 차지해서 한 20% 내외 뭐 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YOY로 마이너스 9%인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PC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윈도우나 디바이스 뭐 PC나 뭐 태블릿 이쪽 부분의 매출이 20% 30% 이렇게 줄어든 것이고요. 다만 윈도우 이 부분에도 이제 클라우드 부분이 있는데 윈도우 커머셜 프로덕트 앤 클라우드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에 14%의 매출 증가가 있었고 엑스박스 게임 관련 매출인데 이것도 3%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클라우드가 전체 그 성장을 그나마 다른 부분에서 떨어지는 거를 좀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가 곳곳에 좀 다 숨어 있잖아요. 네.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따로 있긴 하지만 그 부분 전체로 보면은 28.5빌리언을 기록했고 YOY로 25%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은 22.35빌리언 기록했고 컨센이 20.5빌리언이었고요. YOY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환율 영향 제거 시에 이거는 15% 정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5%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에 41.3%였는데 이번에 42.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만 조금 더 늘어나면은 이 영업이익률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순이익은 18.3빌리언 9%가 YOY로 늘었고 역시 환율 영향 제거 시에 14% 그래서 대체로 한 5% 정도 환율이 영향을 미쳤고 EPS가 2.45달러 컨센이 2.24달러 이것도 YOY로 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습니다. 캐펙스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6.4빌리언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6.6빌리언이 집행이 돼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기타 이제 나온 코멘트로는 가장 진보된 AI 모델로 새로운 컴퓨팅의 시대를 열 것 이렇게 굉장히 도전적인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AI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9.7빌리언 수준의 주주 환원이 있었습니다.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이렇게 있어서 전체 시총이 2트릴리언 정도니까요. 9.7빌리언이면 이제 1년에 한 40빌리언 정도 한다고 보면은 그렇게 전체 비중 중에서 크지는 않은데 점차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순이익 기준 바텀 라인으로 보면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환율 영향이 제거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시장 예상보다 좀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인 AI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나 좀 사업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야, 마이크로소프트 뭐 실적 보니까 또 한번 위대한 회사다. 그죠? 예. 예, 그런 게 느껴지고요. 전체 매출에서 크게 보니까 이 오피스나 이런 쪽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예. 오피스 365 이런 쪽하고 링크드인하고 이런 쪽이 한 30%가 조금 넘고 예. 클라우드가 40% 예. 그리고 아까 PC 예. 네, 이런 부분이 23%인데 예. 뭐 매출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이 70% 이상 넘는 요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예. 분야가 뭐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가 되면서 더더욱 힘을 받을 거고 예. 네, 그런 거 보면 참 위대한 회사고 시총을 보면 또 한 번 더 놀랍니다. 2트릴리언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700조 가까이 예, 되죠. 1,700조입니다. 네, 야 지금 코스피 2,000조, 코스닥 400조 예. 합쳐가지고 2,400조인데 이 한 회사만 2,000 거의 700조 가까이 되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최 장군님 뭐 아까 예. 구글은 다 언급을 해주신 예, 거죠? 구글은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 주 내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랑 또 주요한 경제 데이터 또 예. 놓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최일호 상무와 남궁재훈 주임 합쳐서 예. 최미남 최일호 상무와 미국 시장을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최미남 시간으로 앞으로 이번 주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